인생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사회를 떠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벌고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커리어를 쌓는다. 가족 관계를 통해 삶의 행복감을 느끼고 커뮤니티 활동으로 취미 생활을 즐기기도 한다. 누군가에게 배우고 누군가를 가르치기도 하면서 삶이 증폭되는 경험도 해본다.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사는 것은 일생 동안 피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풍성한 인생을 위해 좋은 인간관계를 꾸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활동이 내가 외부에 있는 세계와 소통하며 상호작용하는 활동이라면 고독이란 나의 내면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도서, 고독에 관하여 저자 요한 치머만은 고독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했다. 인간은 고독 안에서 스스로에 대해 깊이 탐색할 수 있으며 이 시간을 통해 최고의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다. 도서, 고독에 관하여는 18세기 유럽 사회에 철학적, 문학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18세기의 유럽은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 성찰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고독에 관하여는 당시 유럽의 철학적 흐름 속에서 고독을 통한 자기 성찰과 정신적 성장을 촉진하는 도구로서 고독의 가치를 재조명했다. 우리 역시 고독은 어떠한 이점이 있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고독에 관하여는 18세기 유럽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를 비롯한 많은 사상가들과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에게 익숙한 철학자인 쇼펜하우어, 니체 등의 철학자들보다 60년 앞서서 대중들에게 고독 담론을 전했다. 요한 치머만은 고독을 개인의 자유와 성찰의 시간으로 보는 시각을 정착시켰다. 특히 톨스토이는 치머만의 철학적 관점에서 큰 영향을 받아 자신의 작품과 삶을 통해서 고독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렇다면 요한 치머만이 말한 홀로이즘, 즉 고독은 어떤 것일까? 요한 치머만에 따르면 고독이란 지적인 상태다. 물리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다. 치머만의 시각에서 보면 혼자 있어도 고독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고독할 수 있다. 고독의 기준은 정신이 향하는 방향에 달려 있다. 외부로 향해 있는 주의를 거두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 고독이다. 따라서 고독이라는 의미가 세상과 그에 따른 모든 관심사로부터 철저히 도피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외부 세계와의 철저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 스스로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고독이라고 말한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더라도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순간이 바로 고독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치머만은 떠들썩한 도시에서 생활하든 평화로운 시골에서 살아가든 누구나 고독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런던과 파리에 있든 테베의 평원과 나트리아 사막에 있든 상관없다. 사실 인간의 정신이란 외적 자원을 구하는 만큼 내면으로부터 행복의 의미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신뢰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동시에 행복함으로 인해 얻는 힘에 대해 더욱 확신하게 된다. 따라서 고독한 작업이란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고독이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사회적 활동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터득하는 것 또한 고독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고독은 우리 삶에서 다양한 이점을 준다. 치머만은 말했다. 고독은 곧 우리를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준다. 고독이란 자기 자신과의 대화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유라는 건 내가 인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반대로 타인이나 주변 환경에 휘둘릴 때는 자유가 제한된 상태가 된다. 그렇게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기 어렵게 된다. 타인의 기대나 나에게 제시하는 주관적인 규칙에 맞추다 보면 나의 행동 범위는 자연스럽게 제한된다.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겨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특히 소비 문화와 사회적 성공에 대한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성공이라는 욕망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타인의 시선에 나를 맞추는 것 사이에 혼란을 일으킨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미디어와 관련된 욕망이 있다. 우리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그들의 성공, 행복, 소비 등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타인의 경험과 나의 경험을 비교하게 된다. 그리고 비교하는 과정에서 내가 원했던 것보다 타인이 원하는 시선에 맞추려고 하는 욕망이 쉽게 생긴다. 예를 들어 명품 브랜드의 가방이나 최신 전자제품과 같은 물건을 사고 싶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진정으로 원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욕망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성공에 대한 욕망을 들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학력, 직업, 경제적 성공 등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의 성공을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그들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에 휩싸이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억누르거나 왜곡하게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예술가가 되고 싶지만 주변의 기대와 사회적 기준에 맞추어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한다면 진정한 자신의 욕망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타인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욕망에 혼란을 주고 나도 모르게 나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고독은 이와 반대로 작용한다. 고독은 다른 사람의 기대와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현대 사회에서 타인의 존재로 인해 생긴 외부적 욕망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의 욕망을 정의하고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를 잠시 멀리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요한 치머만은 말했다. 고독은 지나친 욕구를 억눌러 줄 뿐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찾게 해준다. 여기서 핵심은 고독을 통해서 스스로와 대화하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해할수록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를 휘두르는 외부 요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결국 나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고독이 주는 자유로움은 마음의 평화로 이어진다. 요한 치머만은 말했다. 고독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정신을 명상으로 이끈다. 이제껏 내가 살아온 방식은 오래도록 나와 함께한 데다 여태 내가 벗어나지 못한 슬픔과 함께하며 불운한 상황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안락함을 구하도록 한다. 이제 나는 끊임없이 내 정신에 머물면서 그 안에서 잠재되어 있는 매력과 기쁨을 이끌어낸다. 그러면 내 모든 고통마저 떨어져 나간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소음과 경쟁 속에서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외부 자극에 노출된다.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매번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고통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내면이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한 채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내가 남들에게 의존할수록 외부의 나와 내면의 내가 분리치 않은 상태에 놓이게 된다. 예를 들어 나의 외부는 쾌락을 즐기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내면의 나는 오락과 여흥 뒤에 허무함과 공허함에 허덕이고 있을 수 있다. 치머만은 말했다. 오락과 여흥을 열렬히 쫓음에 따라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결과는 바로 무기력과 불만이다.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쾌락마저 취해버린 자는 마침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음을 시인한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쾌락이 아닌데 유흥과 쾌락을 원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상태라면 나와 내면의 나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내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남들이 말하는 쾌락과 유흥에 휘둘려서 내 삶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나와 나의 내면이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때야말로 고독이 필요하다.
나의 내면과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독을 통해서 진짜 객관적인 나를 알게 되고 만나면서 마지막에는 내가 나 자신과 일치가 된다. 그렇게 된다면 비로소 진짜 나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모순된 나의 모습을 벗어나면 진짜 나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요한 치머만은 말했다. 나는 충분히 만족스러우며 더 이상 바라는 건 없다. 나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걸 누린다. 사치와 야망, 탐욕은 그 한계를 알지 못하며 욕망이란 헤아릴 수 없는 수렁과 같다. 내게는 몸을 가릴 옷과 살아갈 만큼의 음식, 나를 태울 말,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누울 수 있는 땅이 있다. 자신의 욕구를 진정 바라는 바로 국한시키는 자는 현존하는 그 어떤 인간보다 현명하고 부유하며 만족할 줄 안다. 스스로가 인생의 만족함을 알기 때문에 결국 마음의 평화로 이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요한 치머만은 고독은 우리에게 자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 치머만은 말했다. 그의 최대 기쁨은 바위들 사이에서 작은 물줄기의 부드러운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평원을 거닐며 신선한 미풍을 들이마시는 것이다.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누군가를 신경 쓰지 않고 광활한 자연의 신비를 마음껏 즐기며 고요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치머만은 고독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게 하며 자연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위적인 사회적 소음에서 벗어난다면 자연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 치머만은 말했다. 고독할 때 우리의 가슴은 바라마지 않던 대상을 받아들이기 위해 기꺼이 열리며 그의 수반되는 덕목들까지 수용한다. 온갖 아름다움으로 채색된 자연이 우리를 감싸고 미소 지을 때 마음은 기분 좋은 풍광에 닿는다. 이때 우리는 가장 호의적이면서도 기분 좋은 관점으로 모든 대상을 바라본다. 우리의 영혼은 다정한 애정으로 넘쳐흐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에 대한 반감도 어느새 사라진다. 또한 한때같이 어울렸던 자만심 강하고 짓궂은 데다 방탕한 인물들 따위는 잊고 만다. 그렇게 완벽한 평화가 찾아들면 우리는 다른 모든 이들과 더불어 평온함을 느낀다. 자연과 고독, 그리고 내가 거기에 놓인다면 나는 자연이 주는 즐거움과 감동, 감사함과 평온함을 가득 누리게 될 것이다. 도서, 고독에 관하여는 혼자라는 외로움과 대인관계의 고통 사이를 집요하게 고찰한다. 출판 당시에는 물론이고 2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유럽 철학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고독의 고전이다. 치머만은 고독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 고독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 은둔의 일반적 이점, 추방지에서 누리는 고독의 이점, 노년과 임종시 고독의 이점, 총 5가지 챕터에서 고독의 다양한 측면을 파고든다. 200년이 훌쩍 넘은 스테디셀러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세계와 내면을 바라보는 인식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리고 외적 자극에 쉼없이 노출되는 현대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결국 사람은 언제든 외적 교류와 쾌락에서 잠시 벗어나 고독을 통해 나를 마주해야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만약 고독이라는 주제가 지금 내 마음을 흔든다면 고독에 관하여를 읽어보면 어떨까?